네, 매크로부터 기업까지 장렬하게 브리핑 해드리는 장렬한 브리핑. 오늘은 라이브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8월 5일 1시 40분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코스피 4년 만에 사이드카가 또 발동이 됐고, 이렇게까지 빠지는 이유가 과연 경기 침체 때문인지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렇게까지 빠져요? 모든 게 다죠. 모든 게 다. 네. 원래 약재는 한꺼번에 몰려오고 네. 한꺼번에 반영되고 호재는 뭐 호재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만 보통 호재는 천천히 반영되거나 나눠서 반영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 느낌이 쌓일 때는 빨리 액션을 취하는 거고 근데 매수할 때는 그렇게 빨리 반영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천천히 사는 거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네. 저점 분할 매수하고 매도나 손절매는 칼같이 네. 아프더라도 뭐 그런 게 있죠. 뭐 그게 뭐 오늘 이 시점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 시장이 계속 무너져 갖고 2,400 가고 2,300 가고 2,200 간다는 식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면은 네. 그럼 언젠가 다시 돌아오긴 할 텐데 그렇죠. 경기 침체가 다 온 것으로 지금 일단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타당하다는 건 떠나서 타당할 수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불안하다는 거죠.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3개월 동안 상승을 줬었는데 3개월 동안 올린 거를 지금 3일 만에 다 빼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주가는 원래 아까처럼 들어왔는 것처럼 나쁜 거를 상당히 빨리 반응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네. 좋은 거는 천천히 반응한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뭐 저기 우리 보시면은 이게 역대급 빠지는 게 지금 한 7%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코스피, 코스닥 다. 네, 그렇죠. 이게 그 앵커님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이 코로나 때 이 정도 한 6, 7% 빠진 경우가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좀 여러분 대부분 기억이 안 나시는 2008년도 뭐 금융위기 때 그 당시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많이 빠졌을 거예요. 네네. 근데 밸류에이션을 보면 말이죠. 밸류에이션, PBR 이게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지금 기준이 되는 게 전혀 없으니까 네네. 기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익 얼마나 할지 모르니까 지난 거 그걸 트레일링 북밸류라 하거든요. 네네. 트레일링 북밸류면 이미 찍힌 거. 무슨 그러니까 장부 가격을 누가 조작하지 않는 한 찍혀 있는 북밸류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0.9배를 내려가기 시작하는 게 2,500일 거예요. 네. 2,500이 깨지면은 2,500. 우리가 여태까지 앞으로 미래에 돈을 버는 거 말고 돈 벌지 말지 모른다 가정하고 회사 나라 전체가 네. 그럼 지난 12개월 트레일링 거꾸로입니다. 지금부터 트레일링 그거 기준에서 그러니까 지금 기점에서의 북밸류를 그게 아마 1분기 말 기준으로 이거나 작년 말 올해 1분기 말 기준이겠죠. 그 북밸류 했을 때 PBR이 0.9배가 사람마다 조금 한데 2,500이 깨지면 그렇게 된 거죠. 2,500 깨졌잖아요. 지금 깨졌죠. 2,478입니다. 0.89 얼마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로 추론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워드 선행 PBR이 아니고 그 지나간 과거 걸 PBR로 0.9배가 깨지면 0.89 얼마에 지금 가고 있다는 건데 이게 어느 급이냐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때가 0.89배까지 갔어요. 그게 바닥이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금융위기급의 충격파가 지금 시장에 전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금융위기급이냐 이 판단을 이제 오늘 공포가 있을 때는 판단을 하기가 어렵죠. 애널리스트건 펀드 매니저건 뭐 기관 투자가건 다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뭐 외국인 투자가 하더라도 뭐 오늘 액션을 얼마나 하고 싶은 것만큼 했을까요? 그 친구들도 하기는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정황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오히려 그 공포 연장일 수도 있죠. 다 나온 게 물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아직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 금융위기급이다. 네. 0.9 밑으로 갔다. 금융위기보다 더 내려가는 지금 더 빠지면 금융위기급 못지않게 빠지는 건데 네네. 금융위기 때는 말이죠. 그거보다 지금 좋은 거는 그 당시는 삼성하이닉스 적자 볼 때예요. 그래서 빡 빠질 때인데 나중에 적자였다. 그래서 0.89배 간 게 바닥이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지금 실적도 잘 나왔었잖아요. 실적 폴캐스트는 어떻게 되더라도 적자로 갈 상황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가 아주 세게 오는 것도 아니고 금융위기급 적자를 보아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는 정도라면은 이게 주가 하락이 정당한 나중에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앞으로 전망이 이익이 10% 15% 올라가기라는 것이 나중에 보면 그렇게 안 증가해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건 맞는데 네네. 과연 이제 2008년도 그 2008년 4, 4분기 때 하이닉스가 1조 5천원 적자나고 삼성전자가 5천원 이상 적자난 게 2008년 4, 4분기 때거든요. 네. 그때 나라 전체가 뭐 아마 800인가 900이 안 됐을 때 코스피가요. 네. 그 당시 북벨가 코스피가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닥이 그 0.9 이하였어요. 0.89배였는데 지금 거기에 거의 같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전망이 낙관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반영하는 정도가 정당한지는 며칠 지나가야지 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사람들이 지금 계산을 막 하니까. 네네. 근데 뭐 지금 이 포캐스트가 바뀌지 않으면 그거는 분명히 과하게 매도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는 얼핏 생각하는 그 당시는 그냥 미국의 금융 시스템의 이슈였기 때문에 막 돈을 뜯어박아갖고 그러니까요. 좀 이게 급반등을 또 했거든요. 네네. 급반등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우리는 지금은 급반등을 하게끔 만들 트리거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금리를 50, 20bp 내리면은 어떻게 되죠? 지금 5.25에서 5.5가 연말에 4.0까지 빠진다는 기대가 아니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지금 보는 게 네. 페드 와치에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3.8 이하까지 내려갔어요. 네. 그 얘기 뭐냐면 이게 그 금리 인하가 만약에 진짜 100bp 이렇게 이상 빠지잖아요. 네. 10년물 국채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게 만약에 이슈예요. 네. 미국에서 이 경제를 다시 부양하기 위해서 네네. 정책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금리 인하를 또 크게 뭐 50bp까지도 한다든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거지. 그리고 또 경제활동 참가율이 만약에 증가를 네. 한다면 미국 시장은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도 거기에 그만큼 미국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을지. 아까 지금 말한 거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2008년도 금융위기급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네. 이익 전망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내려가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걸 말씀드렸고 지금 그거는 뭐냐면은 네. 그렇다 한다 아니다 할 때 다른 게 하나 있는 게 지금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그런 수급적인 요인도 사람들이 공포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댓글창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엔캐리까지도. 예, 맞죠. 왜냐면 이 시기가 지금 일본이 네. 물가 이슈가 됐던 아니면 국내 내수 국민들의 피폐한 삶 때문에 그랬던 간에 엔저를 통해서 수출 위주로 잘 나갔잖아요. 그래서 일본 주식이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인플레도 있고 민초들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금리를 좀 올렸지 않습니까? 0.25%로. 그쵸. 근데 그게 끝이냐 속도냐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트렌드는 물건은 텄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저번에 그때 이후로 7월 달부터 이제 7월 후반부터 생긴 거란 말이에요. 네네. 7월 중순 이후부터. 그쵸.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미국은 금리를 내릴 것이고 지금 더 내릴 거죠. 그죠. 그러면 일본은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네. 그럼 격차가 이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되죠? 엔화를 싸게 사가지고 투자를 했던 위험 자산, 빅테크 샀을 수도 있고 그쵸, 엔비디아. 어느 자산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디 가든 그 프로핏 테이킹을 할 이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컸을 거고 네네. 아마 빠른 사람들은 그거를 이미 행동에 옮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녹아 있을 수 있는데 더 남았을 수도 있죠. 네. 그게 뭐 이경인지 얼마인지 돈이 있었다 하는데 네. 얼마나 그것이 지난 한 보름에서 앞으로 얼마 사이에 될 수 있느냐라는 걱정이 또 같이 겹친 거죠. 물론 이거는 무조건 엔캐리 트레이드를 일본만을 위해서 일본에 그 투자한 사람 일본 돈을 투자해 이렇게 사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의 행동을 제어할 수 없느냐? 제어는 쉽지 않지만은. 일본 정부가 간섭할 수도 있고 미국 정부가 달러를 약화시키는 속도는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도 네네. 일본한테 압력을 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본이 과연 1달러에 지금 146.5까지 간 거를 140 뭐 그 이하까지 공포스럽게 냅둘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그 수급에 의해서 변수가 도드라지게 보였다는 거 주말 지나면서 네네. 그전까지 했는데 그런 것이 전 세계 전반적으로 우리뿐만 아니고 근데 우리는 빠지는 거 봐요. 그렇죠. 우리나 뭐 이제 일본이나 대만이 더 많이 빠지는 건 뭐죠? 다른 나라 대비해서는 그 경기 민감주가 많잖아요. 경기 민감주는 테크도 되고 자동차도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관계없이 이 실현에서 나온다 이렇게 또는 손실 조금 보고도 나온다 이런 생각이 도미노처럼 몰리면은 뭐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급적인 변화는 금융위기 때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단기적으로 그게 이번 달로 마무리될지 한 대선까지 가야 될지 모르지만 11월까지요? 물량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니까 그런 걱정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는 그런 거 있고 오늘 사이드카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중소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신용 같은 경우 신용 물량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요인이 좀 더
2008년보다 더 강하게 단기를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좀 어떻게 매도에 막바지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까요? 행복이 나오면은 어떻게 항복 시그널이 뭐예요? 투자가 들어서 행복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일단 다 빠져나오는 거. 그게 뭐 더 이렇게 험악한 단어로 방송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바닥은 맞아요. 근데 이 정도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네, 코스닥 시작 네. 서킷 브레이커 발동됐다고 하는데 코스닥 8% 하락하고 있고 코스피? 코스피는 7.62%. 아, 그렇지. 와, 진짜 이거 뭐 전쟁 났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경기 침체는요 네. 단기적인 무슨 죄송한 얘기입니다 무슨 어떤 어느 지역의 국지전으로 우리나라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네. 국지전은 그런 거 날 때보다도 더 임팩트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많이 과한 건 맞지만은 네네. 사실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하고 저기 2008년도 그 금융위기가 전쟁은 아니었잖아요. 전쟁은 아니었죠. 근데 금융 위기, 금융 그렇죠. 전쟁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금융위기라고 사람 디파인 했을까요? 여러분들 2008년도에? 디파인 안 했어요. 네. 지나갈 때 몰랐거든요. 네. 걱정은 이런 거죠. 이게 그 후행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는 걱정인데 네. 오늘 하신 준비한 게 그거죠.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경기 침체를 확정적으로 얘기 안 하긴 좀 일러라는 의견들도 지난주 금요일자 리포트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말이 안 맥히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한마디 이거예요. 아직 기업들이 돈 벌어요. 기업들이 돈 벌기 때문에 사람들을 해고를 팍팍하는 건 아니에요. 네. 실업률이 올라갔지만 해고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네. 그 저축이 다 떨어져서 이제 구직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난 측면, 네. 그 측면하고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파이어돼서 실업률이 늘어났다면은 기업들이 뭔가 움츠리거나 안 하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음 분기나 내년도 전망이 헷갈려서. 네. 근데 그런 회사도 있긴 있죠. 그런 회사 가치 없죠. 인텔 같은 경우에 네. 워낙 안 좋으니까. 10센트 나오게 되는데 2센트 나오면서 사람도 17% 자르고 인텔 같은 경우 그거 20몇 프로 빠지잖아요. 이런 장이니까. 네. 그렇게 실적이라든지 전망이 갑자기 나빠지는 회사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네. 우리가 관측하는 건 이거죠. 맥도날드도 그렇고 어떤 업체들이 사람들이 돈 덜 쓰는 것 같다. 왜? 가격을 안 싸게 하면 이제 잘 안 팔려.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거를 나쁘게 후행적으로 해석하는 게 있죠. 근데 그건 사실은 한 달 전, 일주일 전,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또 저희 장렬한 브리핑에서 근데 왜 그 애써 무시하는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걸 무시한 거죠. 네, 네. 이 편향이 중요한 거예요.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게 그렇다고 해서 맥도날드가 무너지고 우리 미국 경제가 무너진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시그널에서 신경 썼던 사람들이 네. 실업률 증가가 어떤 컨비네이션 됐던 거는 일단 샤의 법칙 생각하고 일단 많이 올랐다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미노처럼 나오는 거예요. 또 방송하고 있는 중에 아까 댓글창에서 왜 코스피는 서킷 발동 안 돼요? 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지금 코스피? 2시 15분 8% 됐어요? 코스피에도 8%? 서킷이 발동됐고요. 100% 봤어. 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8%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8.09% 하락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8.06% 보이면서 아까 서킷 브레이커 발동이 됐었죠. 와, 지금 시가총액 비중 살펴보면 삼성전자도 9.55% 그리고 SK하이닉스도 9.58% 하락하고 있어요. 진짜 이게 무슨 일입니까? 현대차도 7.58%, LG화학도 10% 넘게 하락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체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냐 이런 댓글들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버텨야 되는지 던져야 되는지 그리고 신규 매수자가 있다면 만약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지 굉장히 많이 마음 쓰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좋았던 화장품 섹터라든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단 버텨야 됩니까? 너무 많이 하락해서 함부로 던지기도 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도 던져야 돼요? 아니 지난주에도 던졌어야 되는 거 맞아요. 네. 개인 투자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기관들은 그럼 못합니다. 여러분이 몇 개 기관 투자가 돈을 갑자기 쌓아다 그래서 다 현금으로 해요? 이러기 못하지. 근데 개인은 할 수 있죠. 네네. 아까 제가 했잖아요. 아는 거랑 들은 거하고 쌓은 느낌을 스몰 스텝이라도 행동해서 움직이는 거하고 그게 모든 걸 바꾸지. 정보가 특별히 차가 있나요? 그렇죠. 저보다 먼저 얘기해주는 분도 있을 수 맞아요, 있겠죠. 맞아요. 네, 네. 그런 거에 대한 정보는 비슷하거나 뭐 큰 차가 없더라도 행동하는 거는 습관이 안 되면은 다음에 이런 사태가 또 올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향후 10년 봤을 때 또 그러니까요. 올라갔다가 또 내려갈 수도 있고 지금 많이 내려가고 끝난 것 같지만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네. 근데 이제 이런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네. 그래서 행동은 빨리 해야 된다. 사는 건 천천히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많이 현금을 비유하고 있다니 그러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견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새로 신규 매수하는 거는 경험적으로 네. 이런 사태가 났을 때는 길게 보면은 네. 지금 매수를 하는 건 사실은 이득 볼 가능성이 손해 볼 가능성보다는 많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코로나 때 그렇게 그게 될까요? 맞아요. 그때도 많이 코로나 때도 뛰어가지고. 제가 그때 얘기했거든요. 막상 공포에 기관 들어가기가 쉽지 투자가들도 않아요. 뭐 반도 장비인데 하한가가 30% 맞았는데 네. 그때 손절면 나가는 사람이 사는 사람보다 많았어요. 근데 정확히 그때 이후로 한 1년 반 만에 3배 올랐거든요. 네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안 들릴 거라는 거죠. 네네. 안 들릴 거라는 게 문제여서 향후 나중에 할 때 싸할 때는 버리고 그다음에 살 때는 천천히 사고 이제 종목은 5개 이상 분산해야 되고 네네. 어느 스몰캡을 20% 싣고 이런 걸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것도 꼭 각 종목에 대한 비중도 있죠. 시가총액이 맞아요. 5천원 1조 2조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내 제품수 20%도 않고 물타기 하다 보니까 40% 됐다. 이런 거 하면 오늘 같은 날, 지난주 같은 날 대책이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깡통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안 돼야지 버텨서 다시 올라오잖아요. 지금은 그런 일반적인 거를 다 어울려서 말씀드리는 건 제가 한도는 있고요.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지금은 견뎌내거나 잘 버티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경기 침체가 왔다 안 왔다? 왔다고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뭘까? 그럼 대책은 뭘까? 금리 인하를 3번, 4번 하면은 바로 해결되나? 뭐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들어보고 좀 늦을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빠져도 안 들어가는 거고 네. 내가 봤을 때는 이 투자가들이 다 대부분 틀렸어. 한 며칠 뒤면은 일주일 뒤면은 결국은 경기 침체는 헛질환은 아니지만 너무 지나친 고민이었고 몇 개 짚으니까 달라질 수도 있어라는 자기 나름대로 있으면 내가 틀릴 수도 있지. 그럼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거에 한 20%만 들어볼까? 그런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네. 실행해 보는 거야. 실행해 보는데 실패할 수도 있죠. 네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음번에는 저번엔 저랬는데 이번에는 다시 이런 게 쌓여야 되는 거야. 경기 침체 확실시 된 건가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주셨지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공포인 거지. 그리고 실제로 2008년에 경기 침체가 왔었다고 해도 뭐 금융위기 이런 얘기가 있었어도 나중에 후행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주가는 6개월 당시에는 몰랐던 거죠. 앞당기기 때문에 지금 반영을 하는 거죠. 네. 경기 침체가 왔느냐 질문은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주가는 반영을 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라는 건 데피니션적으로는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거든요. 네. 꼭 그렇지 않더라도 한 분기만 해도 0.5% 성장이다. 그러면 경기 침체를 주가가 다 반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3분기에 대한 전망은 최근 거 GDP 나우에서는 2.1%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포트 내에서 가장 비중을 늘려봐야 되는 거는 모의 포트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현금 비중을 가장 늘려놓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쪽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편한 건 맞죠. 현 시점에서. 네네.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손해를 망하려는 게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약바이오를 시가총액의 비중이 10%도 안 되는데 네. 아마 그럴 거예요. 10%가 안 되는데 그거를 40% 실어라? 아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종목이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쓰는 거. 항상 거의 10명의 세 분은 그렇게 하신다는 게 문제지. 그렇죠.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면 그때는 기분 좋고 안전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또 반대가 되기 때문에 네. 밸런스가 필요해요. 이게 주가가 이게 갑자기 많이 부르는 것도 밸런스가 안 잡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꽉 채워놓은 거예요. 네네네. 이게 똑같이 행동하니까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거는 사실은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가 잡히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나 계기가 필요한데 일단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죠.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와 무슨 시장이 전쟁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빠지나 그러게. 싶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시청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주식시장에서 플레이하시거나 뭘 투자를 하시건 사는 데 있어서 이게 인생의 끝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네, 인생의 끝이 아닌데 이렇게 빠지면 거의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생길 것 같아요. 네네.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현금을 이미 벌써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미 의미가 없는 거죠. 네네. 예, 내일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장 하고 나서 네. 그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부 줄여서 내가 섹터를 좀 차분하게 네. 이렇게 좀 스프레드 시킬 것이냐? 그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네. 계속 말씀드리는데 매수는 나눠서. 그다음에 뭐가 됐든 간에 그게 아니고 모든 종목이 손절매에 걸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손절매에 억울하게 걸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미래가 좋은데 손절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손절매는 지키라고 있거든요. 네. 손절매 무조건 지켜야 돼. 왜?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 생각을 빨리 잊어버리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이 시장에서 계속 할 수 있는 거지. 네. 안 그렇지 않으면은 일일베이를
근데 오늘은 일일비가 아니죠. 네. 이거 살아남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장렬하게 찾아뵙습니다. 저희는 항상 월요일 저녁마다 장렬한 브리핑으로 업로드되면서 매일경제TV 유튜브에서 업로드가 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매주 월요일에 또 찾아오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5일 장렬한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임민서였고 김장렬이었습니다. 네, 장렬한 브리핑 다음 주에 다시 또 장렬하게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화이팅! 네, 화이팅 하십시오. 이번 주 네. 화이팅입니다. 네.